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창업의 지혜 강좌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도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준비 전략. 아, 되게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 제목만 보고도 내년도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서 짧은 특강을 했었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에 완전히 포커싱을 맞추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내년도 인제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 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이제 특강 요청이 있었고, 또 이제 모처럼 또 있었던 오프라인 특강이라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을 해 드리고자 인제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해 갔었는데요. 그 안에서 쪼끔 너무 당연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을 따로 뽑아서 강좌로 꾸몄습니다. 특정 특강에 가서 얘기하는 내용들도 좋지만 또 그중에서도 또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꾸몄고요. 모르겠어요. 많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강의 듣고 좀 실망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늘 루틴하게 이 강좌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시던 분들은 그래도 이번에 또 한 번 또 좋은 어떤 경험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강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내용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당연한 내용을 '나 못하러 시간 낭비하고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으셔도 돼요. 대신에 내년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실 때 엄청나게 후회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돼서 아마 뭐 그냥 '나를 또 어떻게 빼먹으려고 또 이렇게 뭐 사업 계획서 어떻게 잘 쓰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진짜 뭐라도 준비를 해 보고 내년도에 진짜 '내가 꼭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적으로 뭔가 좀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 번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은 '아, 이게 지금 고민해야 될 사항이 맞긴 맞구나.' 이런 동의를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3대 요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업을 할 때 필수적인 3대 요소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인제 시간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인력,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자본, 돈. 이 모든 것에 인제 중심이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 이 바로 기술. 뭐 꼭 모든 사업이 기술로 이렇게 그 귀결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제 뭐 정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들 좀 기술에 추중을 하고 있으니깐 아무래도 '아, 이게 기술이라는 게 꼭 있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데, 근데 사실 저는 기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부 지원 사업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창업이라고 하는 데 안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유통업이나 이렇게 완전히 어떤 그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그냥 그 중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중개업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 몇 개만 제외를 한다면 모든 사업이 내재적으로는 내 사업자 특유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지 않냐. 이게 문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글로 표현하고 남들에게 어필을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나만의 어떤 경쟁력 요소로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기술에 관한 부분이야 제가 얘기해 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고 너무 당연한 얘기고 또 모든 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요 놈, 자본. 제가 그래서 일부러 요렇게 딱, 요렇게 딱 요렇게 이렇게 분리시켜 놨거든요. 예, 요거 자본.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제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 강좌가 사업화 자금 확보니까 당연히 인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자, 아무리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선 기술적인 요소가 중요하고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망고의 진리입니다. 뭐 돈이 있어야 사람을 구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어떤 리소스가 필요하다 때 하다 그럴 때 그런 리소스를 공급을 하고요. 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제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하다못해 내가 사무실을 빌리면 임대료가 나가게 돼 있고 뭐 그리고 인제 법인을 등록한다 그러면 매달 뭐 세무 처리 비용 꼬박꼬박 나가고 뭐 심지어 보니깐 이번에 보니깐 그 뭐냐 법인으로 바꾸면은 공인인증서도 비싸더라고요. 이거 모든 게 다 돈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깐 사실은 '돈 없이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저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자원 안에서도 최대한도의 어떤 그 노력을 뽑아내는 게, 최대한도의 결과를 뽑아내는 게 창업공학이라고 하는 데서 추구하는 진정한 공학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드리지만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본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내 돈, 자기 자본을 먼저 투입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예창패나 초창패, 그리고 디딤돌과 같은 이제 이런 정부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투자 유치 같은 것들이 있게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분이 이제 바깥으로 나간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정부 지원 자금보다 훨씬 더 쓰기 편한 그런 이제 돈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 뭐 사실 이거는 정말 모든 그 뭐냐 자금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원이기는 한데, 사실 비용도 좀 많이 땡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은 있지만은, 문제는 이게 다 신용과 관련돼 있고, 일단 신용을 걸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어떤 좀 실패하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을 했을 때 좀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흔히 이제 까놓고 여기서 신불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업에 꽂힌 매출. 사실 이게 제일 바람직하죠. 내가 뭐 지원 자금을 받건 투자 유치를 받건 빚을 내건 간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이 1년 지난 다음에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그냥 외주 영역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돈으로 우리가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다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 5가지 종류의 자금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기 자본을 웬만큼 사실 넣어야 되는데, 뭐 사실 요즘 보면은 자기 자본 늘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저는 바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뭐 사실 그런 분위기를 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을 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뭐 최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은, 사실 이 강좌에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이 정부 지원 자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꽤 많아요. 뭐 그걸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투자 유치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오늘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 정부 지원 자원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지금 되어야 되는가. 어차피 뭐 추경도 다 끝났고 지금 4차 추경이 잡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꽤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그 4차 추경 잡힌 쪽은 아마 재난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쓸 거기 때문에 창업 쪽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뭐 시기적으로도 좋진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또 제가 따로 뭐 뉴스나 이런 걸로 다루겠지만은, 뭐 일단은 정부 지원 자금은 내년 초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인커리징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그런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음,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떤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국가에서 장학생이 되는 그런 기분이래요. 농담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지만 사실 저는 정확하게 그 말뜻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5천만 원짜리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장학생이라는 거예요. 되게 뿌듯해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5천만 원이 뭔가 봤더니 예비 창업 패키지 평균 지원금액 5천만 원이에요. 예. 그 예창패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무슨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뭐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였는데, 뭐 점심 먹는 시간에 그런 말을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께서. 아, 제가 그날 갔던 이유가 그 행사 안에서 기본적으로 창업자분들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 상담도 하고 또 교육도 해달라 그래서 간 거였는데, 기분 되게 나빴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나랏돈이라고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의 그 1,000억이라고 하는 지원 자금은 어디까지나 제가 냈던 세금들, 여러분이 냈던 세금으로 창업자들을 위해서 뭔가 그 지원 자금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여러 가지 뭐 고용 창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지, 절대로 그 대표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뭐 장학생이라 그래서 돈을 그냥 주는 그런 꽁돈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거기 갔던 이유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나랏돈을 받아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는 분들이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는 그런 자리였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감히 예비 창업 패키지 그 같지도 않은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그 선정이 돼서 5천만 원을 받게 됐으면서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되게 잘나가지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뿌듯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정말로 그 아이템이 별로였어요, 저는. 왜 됐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됐으니까 그 아이템을 어떻게든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고 사업화를 시켜서 갈 수 있도록 사실 지도라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날 온 목적이 다음번 초기 창업 패키지나 뭐 다른 거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온 것 같았어요, 보니까. 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예전에 한번 어떤 멘토링 갔을 때는 이제 지원 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 사업 계획서 준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뭐 일상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픽 웃으면서 저한테 동조하듯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맞아요. 뭐, 사실 뭐 다들 다 꽁돈 준다니까 그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농담처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꽁돈이 아니고요. 나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저도 알죠. 저도 아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다. 꽁돈이라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나빴죠. 뭐 본인이 매도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걸 꽁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따위 말은 안 나와요. 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저희 제자 쪽에서는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 나왔다가 이제 저한테 혼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워낙 잘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미리들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간혹가다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자,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 멘토링 신청을 하셨어요. 음, 뭐 이제 지원 사업도 떨어지고 뭔가 사업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그러니까 지원 자금을 받고 못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런 지원 사업이나 경진대회 같은 걸 거치면서 아이템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들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못 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돌파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자신감도 많이 읽으셨고 요새 이런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영향 때문에 좀 많이 소침해지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이런 지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막상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대표로서 이제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생각보다 진행 정도도 좀 느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이때쯤이면 매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매출은 고사하고 뭐 시제품 제작도 완전히 안 될 수도 있고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제 그 전에 카페에서도 뭐 논 거 아니니까 그동안 논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고 생각보다 원하는 결과가 늦게 나오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끝까지 그 잘 버티시라라는 그런 조언들도 해드렸는데 자, 자신감을 잃은 여러분에게 원동력을 주기 위해선 이런 격려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이런 분노의 에너지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같지도 않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어, 어떻게 페이퍼 하나 잘 써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돼서 받은 5천만 원을 꽁돈 혹은 장학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족속들이 지금 이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많진 않아요. 전체 인원의 한 1%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1년 동안 한 명, 두 명 만나는 정도니까요. 1%도 안 되겠죠. 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화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좀 분노가 이렇게 치솟아 오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오히려 그 막막함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여러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정부 지원 자금은 그런 여러분들이 받아서 뭔가 조금 더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렇게 브로커나 쓰고 진짜 엉망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가 뭐 잘난 것처럼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장학금이란 얘기를 할 자격도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1%,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정부 지원 자금이나 이런 좋은 취지의 이런 사업들을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다고요. 예. 어떻게 감히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4시간을 쪼개서 무려 하루라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가가지고 그 하루를 날리면서 열심히 컨설팅을 하러 간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들이 나한테 땡전 한 번 주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본인에게 실망을 하고 지금의 상황에 낙담을 하지 말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분노를 하세요. 그 지원 자금은 원래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열심히 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기분은 나빴고 분노는 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특별히 뭐 멱살을 잡고 싸우거나 뭐 독한 소리를 하진 않아요. 그냥 내내 그러고 넘어가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도태가 돼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봐왔고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고 도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바뀌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고민을 하고 낙담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적어도 의지가 있다면은 그 의지를 어떻게 표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합류를 해서 본격적으로 돌리기 시작한 게 2017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추 이제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기술보증기금의 어떤 외부 자문위원으로 이제 기업 컨설팅 같은 걸 했었고, 실제로 현재 있는 기관으로 와서, 이 서울대학교라는 기관으로 와서, 이 안에서, 이 공대 안에서 제가 학생들을 이제 직접 지도를 하고, 멘토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사업적으로 풀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가 돼 있었죠. 3년 전에는요, 뭐 AI나 IoT 같은 그런 첨단 기술들이 아이템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꽂아줬어요. 뭐 정부 지원 사업이건 투자건 그랬어요. 혹은 사업계획서를 그 당시에는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포맷도 없었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사업계획서를 예쁘게 쓰거나 좀 체계적으로 쓰고 뭔가 그럴듯하게 해서 BM 잘 집어넣고 시장조사 잘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좀 표만 이렇게 이쁘게 잘 꾸며내면은 어지간한 창업경진대회에서는 1위, 2위를 수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뭐 실제로 이제 저희 제자들도 많이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크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난 3년 동안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창업 교육 특강이 있었고, 프로그램이 있었고, 멘토링도 있었고요. 또 이제 브로커들도 많이 생겼고, 심지어는 2, 3년 전에 기술혁신형 오픈 바우처나 예비 창업 패키지 한 그런 지원 사업 했던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이제 잘 안 된다 싶으니까 자기네들이 그 사업 계획서 내본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거 가지고 회사 차려서 컨설팅하고 있고, 뭐 이렇게 막 좀 개판 5분 전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뭐 이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보니까 막 30만 원씩 내고 막 컨설팅 받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뭐 그거 받는 거 도움이 되나 싶기는 한데 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는 사업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사업 계획서가 한 50장 쌓여 있다 그러면은 한번 쫙 넓어보는 걸로 한 반 정도를 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 정도가 애초에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3주 전인가 사업계획서 한 100장 정도를 평가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와, 그 빡세더라고요. 근데 그 100장을 대충 볼 수가 없는 게, 그, 기본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100장이 거의 다. 정말 정말 아니다 싶은 거 몇 장 빼면은, 나머진 정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스러운, 그러니까 즉 개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상향평준화 되어 있는, 적어도 서식이나 형식상으로는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보면서 아이템의 어떤 그 특이성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제시되는 아이템들도 거의 대부분 보편화 혹은 획일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 이럴까요? 창업자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올 초에 정규 일반 특화 합쳐가지고 1,100명 뽑았는데 경쟁률이 평균 10대 1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11,000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4천만 중에, 아니 5천만이죠. 5천만 중에서 10,000명 정도 지원했다라고 하면은 5천분의 1인데, 뭐 실제로 거기에서 뭐 이제 뭐 미성년자 뭐 아이 다 빼고 나면은 실주력이 한 0.1%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은.
그러니 그 안에 비슷한 거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여러분 아이템들 여러분은 독자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보면 똑같은 아이템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 100장의 사업 계획서 안에서도 카테고리가 나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는 종이컵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누군가는 뭐 여기 없는데 머그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분하고 이분은 다른 아이템이죠. 종이컵 머그컵이거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컵이잖아요, 그냥. 물 마시는 컵.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카테고라이징을 딱 나눠보면은 사실은 여러분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단순한 차이일 뿐이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아이템을 만들 때 착각을 하시는 게, 아, 내 아이템은 되게 특별하다,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티가 안 날 뿐이지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즉 외부로 노출이 안 됐고 아직 출시가 되지 않고 준비 단계에 있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으로 아이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로 시작하면서 코로나 블루가 나왔잖아요. 올해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치료 프로그램들, 그 중에서도 비대면 어플들 진짜 많이 왔어요. 제 주변에도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텀블러, 뭐 이제 뭐 그 작년부터 이제 계속 됐었는데 그 일회용 텀블러들 이런 거 이제 그 일회용 컵들 이제 소비 줄면서 이제 텀블러를 써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또 이제 코로나 들어가면서 거기다 살균 기능 들어간 거. 뭐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요. 예. 뭐 교육은 뭐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 올해는 이제 교육 중에서도 비대면 기반의 교육 솔루션 진짜 많이 나왔죠. 뭐 컨텐츠도 많이 나오고 뭐 무슨 툴도 많이 나오고 도구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장이 아직 안 나온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거냐면은 그전에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는 필요하니까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제는 필요하니까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이디어의 참신함, 경쟁력, 역량만 가지고는 이 경쟁 우위를 점하기 되게 힘든 시기가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계획서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이라는 건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이 아이템이 결과적으로 수익 창출,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즉 돈으로서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게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표자로서 그걸 할 수가 있느냐.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회용 텀블러, 스마트 텀블러 만들겠다. 좋아요. 아이디어도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만든 경험이 있냐는 거죠. 만들 수 있냐는 거죠. 단순하게 외주로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유통망을 갖고 있어서 풀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컵도 만들어 본 적 없고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거예요. 유통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뭘 믿고 이제 돈을 주겠냐는 거죠. 기술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어떤 그 평가의 기준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원 사업의 관점에서, 순수하게 지원 사업, 뭐 투자 유치도 있지만 지원 사업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여러분의 아이템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검토를 해서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많은 형태의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보고 또 많이 참여를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일단 어느 정도의 그 아이템을 보고 시장을 보는 그런 어떤 습관들, 그다음에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들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카페를 내려 그래요. 그럼 아마 아무리 여러분이라도 제가 카페를 내고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뜯어 말리겠죠. 왜냐하면 뭐 뻔하잖아요. 뭐 레드오션이다. 뭐 이미 시장이 차 있고 차별성이 뭐냐. 뭐 충분한 자본금이 있냐. 뭐 카페 창업을 하려면 뭐 목이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권리금이 얼마고 뭐 너무 뻔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뭐 시작성을 봤냐. 거기 내가 뭐 100장만 팔면 된다 그랬는데 100장 팔 수가 있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저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이 카페 창업이라고 하는 아이템만을 골라서 선정을 하는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명의 창업자가, 4명의 예비 창업자가 서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한 명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명은 나는 카페라떼를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캐러멜 마키아토를 만들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논란의 음료 민트 초코를 이제 만들어서 팔겠다. 야, 제가 이거 늘려는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광주 창조경제 혁신스타에 가서도 다뤘던 건데, 어때요? 여러분은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고로 잘 마시는 편입니다. 예, 좀 약간 요런 취향이 있어가지고.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굉장히 특이성 있는 음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아이템이 쫙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나중 문제고, 순수하게 우리가 기술이란 관점으로 봤을 때, 기술성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느 아이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까요? 보통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캐러멜 마끼아또가 1위예요. 왜냐면 레시피를 찾는데 가장 골치가 아프니까. 최적의 레시피를 찾는 게 이게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캐러멜 마끼아또 스타벅스에서 먹는 거랑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거랑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스벅이 맛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디가 중요할까요? 카페라떼. 왜냐하면 이 카페라떼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유 거품 내 가지고 라떼 아트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런 어떤 테크닉이 되게 써요. 그러니까 이쪽은 테크놀로지, 이쪽은 이제 테크닉. 그 다음에 이제 민트 초코. 이건 지금 혼종이라서 진짜 호불호가 강한 음료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어떤 레시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캐러멜 마끼아또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동급인데 일단 시장성 자체가 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선순위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밀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노. 왜? 만들기 쉽잖아요. 그냥 물하고 에스프레소 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메리카노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사업화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사업화를 실제로 했을 때 가장 시장에 들어가서 빨리 팔 수 있는 게 아메리카노긴 하거든요. 시장 검증이 제일 빨라요. 그런데도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페이퍼 안에는 이 아이템이 기존의 아이템 대비 뭐가 다르고 어떤 혁신성이 있고 어떤 차별성이 있고 또 비슷한 거 대비 어떤 경쟁력이 있고 이런 걸 평가하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메리카노는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국의 수많은 바리스타들이 모두 화를 내겠죠. 왜? 아메리카노가 생각보다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두의 맛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게 아메리카노예요. 이 상단에 드립커피가 있고. 근데 보통 카페라떼나 캐러멜 마끼아또나 뭐 민트 초코는 뭐 아예 커피가 안 들어가지만 얘네들은 사실 우유를 타면은 상대적으로 에스프레소 원두 자체의 풍미가 우유에 좀 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두의 특성은 조금 덜 따르거든요. 근데 아메리카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커피를 하는 입장에서 아메리카노가 생각보다 쉬운 음료가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물을 얼마나 붓고 에스프레소를 넣냐, 에스프레소를 넣고 물을 붓냐 이거에 따라서도 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커피에 되게 까다로운 사람들은 이것도 되게 칼같이 찾아내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정도 찾아내는 사람은 이제 뭐 드립커피로 가겠지만 갑자기 커피 얘기가 나오니까 좀 길어졌는데 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순위로 보면은 보통 이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아이템별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그럼 특징이 어떨까요? 일단은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쓸 텐데, 일단 보편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이 인지하는 걸 보면은 아메리카노는 어떤 게 좋아요? 아이템 구현하기가 되게 쉽죠. 그냥 뽑아서 타서 내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필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료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50%가 마신다고 들었는데 특히 아는 뭐 진짜 많이 마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진입도 비교적 용이해요. 일단 뽑아놓으면 누구한테 시식이라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만 잘하면 진짜 인스타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뭐 디자인을 이쁘게 하건 카페를 예쁘게 꾸미건 아니면 뭔가 독특한 전략을 꾸미건 했을 때 사실은 고객 확보도 되게 쉽고요. 대신에 이제 뭐냐면은 일단 한번 돈이 된다 그러면 유사 아이템 나오기가 정말 쉽죠. 왜? 그냥 똑같은 원두 다 찾아다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슷한 것으로 팔아치우면 되니까. 그런데 아메리카노는 그래도 아메리카노의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직접 먹어본 사람은 그 차이를 미묘하게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의 대다수는 좀 비슷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유사 업체들이 쫙 나오기 시작하면 경쟁력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가격 정책으로 가서 치킨 게임으로 가면 이게 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장점이 있죠. 바로 뭐냐? 호불호가 거의 없는 음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시간 내 시장 검증에만 성공하는 몇몇 기업들은요, 성장을 정말 빨리 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지역의 흐름만 잡아낸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가장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뽑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독특한 전략으로 쫙 밀고 나가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이 시장을 올킬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동네에 김밥집이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생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가 점점 더 사람이 많아져요. 결국 올킬을 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김밥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 김밥을 저도 먹게 되더라고요. 뭔가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밥 장사는 원래 주변에 분식집이 한 5개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대박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좀 이런 거예요. 평가에서는 점수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막상 시장 들어가서 대박 치면은 또 돈 벌기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성 측면에서 밀리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근데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말 잘 공략을 하면은 사업성이나 시장성 쪽에서 굉장히 인제 히트를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메리카노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그 아메리카노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유한 기술적인 특성들을 잘 부각을 시켜서 그걸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틈새 시장을 내가 정확하게 이제 삐집고 들어갈 거다. 그런 어떤 그 요소를 잘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선정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선정되기도 해요. 그걸 잘 쓰면은. 자, 카페라떼로 가보죠. 캐러멜 마키아토보다는 레시피 측면에서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거는 라떼 아트라고 하는 특별한 테크닉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목표한 수준, 뭐 내가 라떼 아트로 드래곤을 그리겠어, 뭐 그 정도가 되면은 정말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기간 동안 라떼 아트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난이도가 있긴 있다. 근데 시장 진입이 또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카페라떼도 어쨌든 커피에다 우유 탄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거든요. 1위가 아메리카노, 2위가 라떼일걸요. 그러니까 시장 진입은 편한데 문제는 소비자가 근데 많이 마시긴 하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실제로 어떤 형태의 라떼 아트를 원할까? 그냥 커피에다 우유 이렇게 해서 주는, 스팀 우유 이렇게 줘서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뭐 하트 그리는 걸로 충분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다 뭐 드래곤을 그리고 막 어떤 데 보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3차적으로 해서 막 무슨 뭐 펜더곰도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시장 수요를 파악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유사 아이템, 뭐 카페라떼도 워낙 흔한 음료니까 유사 아이템의 출현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특유의 어떤 소울을 좀 시각적으로 담기가 좋기 때문에 그 눈에 띄는 거죠. 아메리카노 마셔봐야 하는데 이건 눈으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비교적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잘만 하면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평가 기준이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제가 보통 애매하다는 표현을 써요. 반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왜냐하면은 기술은 있는데 이걸 얼마나 부각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또 얼마나 시장성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아메리카노는 정말 가능성이 낮아서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는 뭔가 이 가늠을 하고 전략 짜기가 조금 힘든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애매하다. 그렇지만 아메리카노보다 선정 확률이 높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일정 수준까지 여러분이 아이템의 실용성을 검증을 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떼 아트와 적절한 어떤 라떼 맛과 이런 것들을 어쨌든 검증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죠. 캐러멜 마끼아또. 아직까지도 저는 스타벅스에서 만드는 캐러멜 마끼아또와 똑같은 그런 캐러멜 마끼아또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은 많은데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이템 구현이 어렵다는 거죠. 그 레시피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연구 개발에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테크라고 하는 게 다 여기 속하죠. 참 캐러멜 마끼아또를 하이테크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도 조금 웃기기는 한데 뭐 그래도 뭐 써야죠. 흔히 얘기하는 하이테크라고 하는 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메가트렌드 하이테크 같은 그런 기술들이 가치는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기술성도 높게 평가받지만은 구현이 어려워가지고 시장성이나 사업성으로 이어가는 게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기술을 구현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거, 우리가 AI를 한다. 정확도가 기존에 20%였는데 50%까지 올렸다.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게 50%냐? 아니에요. 소비자는 100%의 정확도를 원해요. 근데 100%는 안 되는 거 아니까 99.99%는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 분야의 AI는 정확도 딱 해보니까 야 우리 70까지 올렸어. 대박. 70이 또 대단한 거야. 소비자는 99를 원해요. 99.99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까지 기술 구현이 하는 게 여러분이 선방을 해도 어디까지 이게 돈 되는 기술로 만들 수 있을지가 좀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어렵고. 근데 또 모방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사실은 거의 모방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쌓아온 그 기술적인 역량과 노력들이 다 노하우와 영업 비밀로 돼 있고 특허도 내고 하면은 차별성이나 경쟁성 확보도 비교적 편한 편이고 어필하기도 좋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평가 단계니까. 이런 이유로 대체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뭐 AI네 뭐네 뭐 이런지 여러 가지 높은 기술력들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평가 자체는 보통 높게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면은 저게 정말 되긴 되는 건가에서부터 좀 트집을 잡고 넘어가는데 근데 대다수의 평가자들은 보통 VC들 투자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전제 조건을 깔아요. 아예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기술이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일단 저 사람이 이 기술을 구현할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겠죠. 백그라운드를 보고 아 기술 역량이 있고 뒤에 기술진도 있고 뭐 같이 협업하는 그런 연구소도 있고 한다 그러면 아 일단 이 기술은 된다라고 치자. 그렇게 전제 조건을 깔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게 기술이 구현이 돼서 시제품으로 나갔을 때 진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이게 정말 돈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죠. 그리고 그 돈이 언제 될 것이냐. 그래서 보통 평가는 높게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선박에서 70%인데 사람이 원하는 건 99%라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가 되게 힘듭니다. 보통 최소 몇 년이 걸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이제 제가 아까 99% 원한다 그랬지만은 어떤 데서는 정확도가 한 70%만 돼도 정말 감지덕지로 잘 쓰겠다 이런 수요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그 AI 솔루션 써도 되고요. 근데 어떤 데서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한 그런 솔루션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에 따라서 다른데 AI도 AI 나름이고 IoT도 IoT 나름이고 뭐 캐러멜 마키아토도 캐러멜 마키아토 나름인데요. 실제로 구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화가 돼서 발전이 돼서 이제 매출 발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지원 사업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문제가 되는 사업이 문제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런 기업들 되게 많아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정 궁금해하시면은 전국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창업 경진 대회 지난 몇 년 동안 대했던 그 경진 대회에서 기술력으로 인정받아서 대상 받은 기업들 쫙 리스트업 하고요. 거기서 대상 받은 기업들 최우수상 받은 기업들 중에 몇 기업이나 과연 그 실제로 기업이 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력은 인정받았는데 그 기술의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을 같이 인정받았는데 못 끌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한 3등, 4등 했는데 잘 버텨가지고 성장 쫙쫙 해가지고 뭔가 어떤 하나의 좋은 그런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기업들이 꽤 있죠. 자, 민트초코. 논란의 민트초코. 야, 제가 진짜 맘만 먹으면은 이 강좌를 그 뭐냐 콜로세움을 열 수 있습니다. 민트초코 민초당과 그 반민초당의 콜로세움도 열 수 있고요. 뭐 탕수육 부먹진먹도 할 수 있고 한데 자 어쨌든 그 정도로 이 호불호가 높은 음식이죠. 민초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이 평가자의 이해도나 호불호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어필을 하면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그냥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이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 복불복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순수하게 이 복불복이나 호불호를 배제시켜 놓고 순수하게 아이템으로 보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일단은 고객층이 제한돼서 목표 시장의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안에서 표현되는 거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유사 아이템이 출연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민초 자체도 어떤 그 카페라테나 이런 것처럼 그 테크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 의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민초도 그냥 민트에다가 이게 초코 타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표한 수준으로 여러분이 아이템을 구현하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대신에 어쨌든 이것도 뭐 약간 이게 카페라떼와 캐러멜 마키아토의 중간적인 성향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가치를 입증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성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어쨌든 마시던 사람은 계속 그것만 마시니까 지속적인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란 말이에요. 초기 창업 패키지로 넘어갔을 때가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 4개의 사업자들이 모두 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돼서 똑같이 5천만 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업화로 넘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이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 썼다고 했을 때 평가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기술적 구현이 어려운 카페라떼나 캐러멜 마키아토나 민트 초코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 7개월 동안에 아마 여러분이 5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열심히 그 기술을 갈고 닦고 개발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내놓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어필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캐러멜 마키아토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캐러멜 마키아토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적의 그런 레시피를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최적화를 시켰고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심사위원들은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이 캐러멜 마키아토 레시피를 찾아낸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대표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소비자한테 알리고 판매를 할 것인가요? 라고 하면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뭐 시식도 하고 뭐 이런 걸 영예가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거라고 뭔가 교과서적인 그런 대답을 하겠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자기 자본금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그 자기 자본금으로 그냥 일단은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시작을 이미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레시피 개발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는 개발 자체가 너무 지연이 돼가지고 아직 완성도가 어떻게 됐는지 검증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돈이 없으면 이 초창을 못 받으면 이 사업은 아예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불안불안한 데다 과연 심사위원들이 저건 좋은 사업이니까 높은 점수를 주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아메리카노로 만든 제가 아까 얘기한 4위라고 한 아메리카노를 만든 사람은 초기 창업 패키지 넘어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어저께 1000잔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이제부터 캐러멜 마끼아또를 만들어서 메뉴의 다양화를 취하려고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까지는 여러분이 아이디어로 승부를 할 수가 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력 행사가 들어간다고요. 제가 왜 도태된다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장학금, 꽁돈 받았으니까 좋겠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얼마나 잘하면 잘하겠어요. 아, 뭐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잘해가지고 성과 쩍쩍 내가지고 초창 넘어가고 디딤돌 넘어가 투자 팍팍 받으면 인정. 근데 아유 그렇게 못 받아요. 제가 봤는데 그렇게 될 아이템이 아니에요. 자, 결국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있죠? 아메리카노, 1000잔. 그걸 지금 여러분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시장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고민한다고 했었죠? 초기 창업 패키지 계속 떨어졌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비인기 종목일 수도 있고요. 시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초기 창업 패키지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달쯤에 열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5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반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을 갖고 있고 이거저거 준비한다 그러면 연말 끼고 하다 보면 한 4개월 정도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밖으로 나가서 뛰어다니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뛰어다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광을 받지 않는 너무너무 흔해서 그게 과연 돈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아이템 아메리카노와 같은 그런 아이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나마 나는 뭐 되게 잘난 거고 막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겁내게 잘 쓴 다음에 막 브로커 쓰고 뭐 컨설팅을 받고 해가지고 잘 받은 그놈의 인기 종목 그거 말아먹기 딱 좋은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다시 얘기하지만 낙담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학금이나 꽁돈 얘기를 한 사람한테 분노를 일으키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평가자의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뭐 초기 창업 패키지건 예비 창업 패키지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자, 여러분이 그 평가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템의 가치를 많이 전달을 하고, 뭐,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왜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평가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A, B, C의 지원자가 있는데, A에게 높은 점수를 주건 B에게 높은 점수를 주건 C에게 높은 점수를 주건
저는 그냥 그날 평가에 참여를 해서 심사료를 받기는 하겠죠. 근데 그 심사료를 제외하고 A, B, C 중에서 누구한테 높은 점수를 준다 그래서 저한테 땡전 한 푼 떨어지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여기 아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평가자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 간단한 거예요. 좋은 아이템이냐, 나쁜 아이템이냐. 자, 그러면 이게 커피면 그나마 다행이죠. 누구는 커피 갖고 오고, 누구는 머그컵 갖고 오고, 누구는 뭐, 그 뭐냐, 이런 뭐 보온병 갖고 오는데, 아니면 볼펜 갖고 오는데, 그거를 갖다 놓고 지금 그 서로 다른 카테고리 안에서 아이템의 우열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가자가 보고자 하는 바는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회사가 만약에 평균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에 해당하는 그런 지원 자금을 받았을 때 과연 1년 뒤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캐러멜 마키아토를 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아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서 예상표에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서류 평가 면제받아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그 캐러멜 마키아토로 앞으로 7개월 동안 또 레시피 고민만 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마케팅 능력도 없어요. 영업 능력도 없어요. 그럼 걔는 아웃이에요, 거기서. 기술력 필요 없어요. 왜 줘요? 그 돈 가지고 또 개발하는 데 쓰고 장학금처럼 쓰고 뻔한데.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캐러멜 마키아토 레시피를 확실하게 갖고 왔는데 뭔가 이게 이제는 정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인지도도 있으면서 뭔가 확실히 그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보인다. 그럼 그때는 1억이라는 자금을 투입할 의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아메리카노? 예. 좋아요.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실적이 안 나왔어요. 거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도 레시피 개발하고 조금 이제 테스트하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팔려고 한다. 거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어저께 1000잔 팔았어요. 그건 끝나는 거죠. 예. 해보니까 어저께 1000잔, 100잔 팔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고요. 지금 이미 매출 발생하고 있고 그 매출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전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메뉴의 다각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여기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회사에 정부 지원 사업이 됐건 투자 자금이 됐건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원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내가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대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돈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통 그럼 물어봐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예. 한 3천만 원? 그럼 전 딱 물어봐요. 3억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아유 그럼 좋죠. 뭐 사람도 더 뽑고 뭣도 하고 그게 다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회사 1억이었을 때, 2억 있을 때, 5억 있을 때, 10억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카페를 차려야 된다? 카페를 차리는데 얼마가 드는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는데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딱 그 뭐냐, 로드맵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로드맵. 우리 회사가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서 앞으로 5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것이고 이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를 뽑아낼 때까지 시장에 나가서 뭘 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자금이 더 투입이 될 것이고 뭐 사람도 더 뽑고 뭐 사물질도 옮겨야 되니까 거기에 돌발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이렇게 펼쳐놨을 때 어느 시점에 어떤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시점에 투자를 받아야 되고 어느 시점에 금융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놓으면은 여러분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명확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금 조달 방안이나 확충 방안이나 그런 데 쓰는 거지 연구비 사용해야 돼 거기다 뭐 1억 하면은 그거 무슨 가계부 쪼개듯이 막 이렇게 예산 쪼개가지고 얼마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그거. 예. 금액만 보겠죠. 1억. 아 어디 이렇게 좀 왜 불분명한 안 돼 있나? 오케이 뭐 사업비는 뭐 연구비 이 정도면 뭐 그냥 되겠네. 근데 이 회사는 이걸로 사업할 수 있나? 딱 봤을 때 캐러멜 마키아토 장사를 하는 사람이 딱 봐도 그냥 눈에 봐도 이 사람은 당장 한 5억 좀 필요한데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누가 거기에다 돈을 줘요. 적어도 그 사람이 이미 사억은 확보했고요. 뭐 기부해서 대출 받아 가지고 2억 뽑았고 제가 자체적으로 모아 놓은 돈 몇천만 원하고 중진권 대출 받아서 얼마 해 놨고 지금 이 돈은 여기에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고 한다라는 게 보이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바로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이런 어떤 로드맵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드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역량, 그 실력을 이제 지금부터 5개월 동안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희대의 쌉소리라고. 이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은 중요해요. 유의미한 매출은 정말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메리카노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그런 아이템 같지만 아메리카노 천잔 판 사람이 캐러멜 마키아토나 카페라떼 레시피나 테크닉 간신히 익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력으로 보여준 거니까. 이 사람은 선명력이 충분하구나. 이 정도면 뭐 카페 라떼 무슨 뭐 라떼 아트건 뭐 캐러멜 마키아토건 회사 운영하면서 계속 이렇게 레벨업 해가지고 점점 더 사업 크게 하겠네. 그게 유의미한 매출. 제가 캐러멜 마키아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유 저희 부모님께서 드시고 맛있다고 10,000원 주셨어요. 예. 이거는 유의미한 매출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 회사 매출이 나와요. 캐러멜 마키아토를 만든 사람이 회사 매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머그컵 팔아서요. 제가 원래 컵 만드는 거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사 매출은 한 1억쯤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좀 애매해요. 투자 유치를 하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왜냐하면 캐러멜 마키아토를 개발하면서도 이제 머그컵을 팔면서 기본적인 어떤 재무 구조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조금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겠죠. 평가에서는 아니 머그컵 1억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럼 머그컵으로 사업 계획서를 내든가 이거예요. 근데 캐러멜 마키아토를 냈거든요. 그럼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아 저거 나라톤 받아가지고 또 자기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냥 다른 데다가 딱 이 느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유의미한 매출은 정말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늘 다시 얘기하지만은 아메리카노 1000잔, 100잔 그거 정말 중요한 거죠. 결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뭐냐? 매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하나의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뭘 했을까?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결실을 만들어냈는가? 그 결실을 봤을 때 여기에 추가적인 자금을 태워서 더 성장 기반을 다져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평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전 이 매출이라는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맨날 뭐 어디 뭐 컨설턴트 만나고 오면 뭐 매출이 뭐 5억 이상 안 나오고 10억 이상 안 나오면 안 된다. 아니 당연히 매출이 10억 이상 나오면 되겠죠.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매출 10억 나온 창업자들은 초기 창업 패키지 안 내요. 왜? 그거 낼 시간이 어딨어요. 정부 지원 사업. 그거 서류 철 시간이 어딨어요. 돈 벌어야지. 예. 그거 다 희대의 쌉소리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매출이 유의미하게 1억, 2억 나오는 기업들은 꽤 내요. 왜냐하면 이 비용을 가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은 그 매출이라는 말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데 매출이 아니어도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캐러멜 마키아토 레시피를 만드는데 했다 그래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무슨 뭐 커피 전문 무슨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무슨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캐러멜 마키아토 런칭하지 않았지만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인지도를 높여서 이 제품이 일단 나오기만 하면 살 사람이 있다라고 커뮤니티 같은 게 막 이렇게 있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카페라떼 같은 경우도 이미 카페라떼 동호회, 라떼아트 동호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미 막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벌써 사람들이 이 내가 카페차를 기다리고 있다든가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들. 즉 뭐냐면 매출은 아니지만은 뭔가 지원을 받았을 때 단시일안에 이걸 매출로 이어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은 그땐 매출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매출 없이 초기 창업 패키지 받는 기업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매출 얘기는 하지 맙시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여러분이 5개월 동안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아이템의 가치나 의미를 어떻게 인식시킬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 이건 정말 시장 수요가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몸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시장 수요가 있다. 당신들은 모르지만 민초의 매력을 모르는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민초당의 파워를 무시하지 마라. 민트 초코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음료다. 그거를 여러분이 통계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매출로 증명은 더 좋고 안 되면 통계로. 근데 그 통계가 그냥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그 자료 말고 그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도 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뛰어다니면서 모은 어떤 그 증빙 자료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어도 우리의 시간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분이 멘토링을 예전에 신청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이제 약간 뭐 온라인 기반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넋놓고 좀 있는 상황인데 뭔가 좀 이런데 좀 이렇게 그 자극이 될 만한 말이 필요하다. 뭔가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대표님, 그 지금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뭐 손댈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했듯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냐?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귀찮아서 안 하는 것뿐 아니냐? 그럼 그거는 본인 인생에 대한 성의 부족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 중에 아주 단순한 거. 예. 인터넷 게시판에 카페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글 하나 올리고 계속 매일매일 글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뭘 필요하는지 확인하는 거. 여러분 뽐뿌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앱 개발하는 사람들이 계속 매번 자기네 앱 만들었다고 계속 홍보글 올려요. 그거 하나 두 개 올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쌓여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2월 19일 날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일주일에 하나 올리려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막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올리게 됐는데 지금 한 140개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때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은 그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5개월 동안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저력은요, 정말 어마무지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초점을 좀 몇 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을 하시건 아니면은 이제 초창패를 준비를 하시건 이제 여러 아이템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템을 이렇게 네 가지형으로 나눠 볼게요. 아메리카노형, 카페라떼형, 캐러멜 마키아토형, 민트 초코형.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단시간 내에 아이템 구현과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우. 아이템 구현은 가능하지만 언제 검증할 수 있는지 좀 불분명한 경우. 매출 발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즉 기술 개발에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호불호가 분명해서 가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자, 이 정도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는 조금 답이 없어요. 가능한 빨리 시장에서 유의미한 매출을 확보하는 게 가장 확실한 수단이에요. 근데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하다못해 크라우드 펀딩이라도 하시든지 지속적인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그것들을 레시피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카페 활동을 통해서 잠재 고객층 확보한다든지,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잠 한 시간 덜 자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카페라떼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과 이렇게 막 시장에 나가서 출시하고 매출 올리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고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매번 이제 신제품 나올 때마다 그 어떤 뭐 오픈 베타는 아니더라도 클로즈드 베타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수요를 계속 검증을 하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수요의 어떤 니즈는 안 나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아이템 자체는 그 안에서 똑같은 카페라테가 있어도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데이터망이 구축이 되면서 어떤 독자성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조차도 차별성이 어떤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간이 매출을 좀 발생시켜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투자자를 좀 많이 만나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보는 어떤 기술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어차피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도 컨설턴트나 투자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여러분 기술이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보완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투자를 당장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미리 계속 만나서 인연 만들어가는 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권하고 싶고요. 투자자들은 여러분이 그냥 사업 계획서 써가지고 계속 그 뭐냐 그 VC나 A씨에 계속 이제 메일을 날려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들 받아요.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는요, 매출 발생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구성한 다음에 단계별 시장 진입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AI 하는 분들이 그 약간 도자기장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자기 딱 넣으면 이거 아니야 깨버리고 막 완성된 것까지 하는 거. 그 장인 정신 제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저도 엔지니어예요. 10년 동안 한 엔지니어예요. 인정을 하는데 이걸 사업이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100%의 완성도 있는 그 제품이 저기 있다 그랬을 때 그 완료되는 시점 여러분 알잖아요. 보통 5년 뒤, 10년 뒤에요. 1년 뒤면 그냥 하시면 돼요, 소신껏.
5년 뒤, 10년 뒤가 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때까지 회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원도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10년 안에 버전을 쪼개는 거죠. 0.1, 0.2, 0.3 쪼개가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캐러멜 마끼아또는 안 되겠지만은 캐러멜 음료는 될 거고 그냥 마끼아또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장 진입 방안을 좀 노력을 해서 그 시장의 어떤 특성도 파악하면서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들과 정말 이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 지원 사업뿐만 아니고 자금 조달 전략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IR 자료 만드는 거 알려주면 투자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요. 어차피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예. 효과적인 IR 자료를 만드는 법? 아이템의 가치를 극대화해라. 경쟁력을 부각시켜라. 차별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시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금 조달 확보 전략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물론 저도 그거를 언젠가 다룰 거예요. 강좌에서 다룰 건데 그거는 어떤 하나의 지침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좀 레시피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 강의 한 번 듣고 한다 그래가지고 투자자한테 IR 딱 주면 오 그러면서 바로 사인해주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투자자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정말로 적절한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당장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관련 업체가 있고 기관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협업하는 그런 플랜들을 만들어서 영속적인 어떤 그 영속성, 기술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만약에 수요처에서 우리 정말 이거 구매할 거다 그럼 구매 의향서 같은 거 미리 받아서 이게 정말 시장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고 되게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 근거를 계속 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5개월 동안. 이걸 안 하시고 기술 개발만 하면은 초창 넘어가서 선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기술이 훌륭하겠죠. 시장성 사업성이 없어요. 그럼 저라면 그냥 아메리카노 천잔판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넷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민트초코. 이거 어렵다. 요거요, 이제 결과물로 시장성 사업성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얘는 호불호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과물을 안 보면 믿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시장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매출까지는 아니라도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끌어모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이것도 데이터를 좀 확보해가지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아울러서 이거는 좀 목표 시장에서 좀 특이한 컨셉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 드는 홍보가 아니더라도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의 인지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 브랜드 이미지는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 이건 BI 이전의 문제예요. 인지도, 레커그니션. 진짜 회사의 인지도를 높여가서, 어느 카페에 민트초코를 정말 거기에 빠진 그 민트초코에 미친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드는 민트초코는 정말 맛있어. 사업화가 되면 꼭 사 먹으러 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베스트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던,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이미 있는 커뮤니티 메이저가 되던, 요런 이제 좀 전략을 조금 구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사항들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대체로 티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사업계획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자신감도 없는데 어떻게든 돈은 받아야 되니, 회사에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어거지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 가진 거 개뿔 하나도 없는데 막 사기성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써는 사람들은 보면 티가 나요. 예, 티가 나요, 정말로. 딱 보면 결과물은 없는데 말은 멋져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 유치가 정말 필요한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냐는 거죠. 물론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아쉬운 경우는 언제든지 있어요. 저도 지금 자금줄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장비 구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11만 원짜리 웹캠 하나와 10만 원짜리 마이크 하나, 4만 원짜리 그 조명. 그래도 제가 그동안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한 30만 원. 여기 이거 뭐죠, 이거? 크로마키까지 합쳐가지고 한 35만 원 정도 선되는 그 50만 원 안 되는 그 장비로 아직까지 유튜브를 8개월째 지속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저는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외부 자금이 꼭 있어야 여러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시작조차 못하는 거는 여러분의 신념 문제예요.
물론 돈이 없으면 시제품을 못 만들겠죠. 그런데 시제품을 만들기 전까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수 있잖아요. 시장 조사가 됐건 뭐가 됐건 고객 인터뷰가 됐건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신념 문제예요. 5천만 원, 1억? 여러분 5천만 원 벌려고 사업 시작했어요? 1억 벌려고 사업 시작했어요? 적어도 10억, 100억 벌려고 사업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 5천만 원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장학금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템은요, 여러분의 사업은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0억, 100억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인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깟 5천만 원 없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걸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정말로 돈이 여러분의 유일한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5개월 동안 할 일이 분명하잖아요. 이 5천만 원, 1억의 자금만 바로 타면은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5개월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시장 조사하고 그 인터넷 맨날 검색하고 아이템 생각하다가 뭐 커피 마시고 애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인지도 계속 높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그 사업은 성공하기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장학금 얘기라는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제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고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문제될 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면, 불안함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멘토를 만나서 그 아이템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스스로가 사업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그럼 그 불안함은 반드시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설사 운이 좋아서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한들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분명 그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 자금은 여러분의 사업에 충분하지 않거든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돈을 받아봤자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엔 7개월 뒤에 똑같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5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는요. 단순히 예비 창업자로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이 뒤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앞으로 플랜을 짜야 되고 어떻게 저변을 확대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사업의 가치를 알릴 것인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잠잘 시간이 아니에요. 예. 지금 여러분이 뭐 주말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되는 사업자들은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대표들은.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정말 이런 종류의 얘기들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할 얘기가 많고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종류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정말로 여러분이 2021년도 내년도에 사업화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창패건, 디딤돌이건, 초창패건 그런 것들을 위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질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뭔가 어떤 목표 시장까지 정의를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한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당장 기술 개발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은 없다. 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 마케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어떤 뭐 마케팅의 어떤 뭐 본질이나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들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시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것도 강의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모든 강좌의 끝은 채널 M&A Q&A 창구 소개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의사항은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100자 이내로 줄였고요. 댓글 및 문의사항 확인은 제가 11시 이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답변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름이나 M&A를 이용한 사칭이나 사기는 늘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 자료는 뭐 늘 그렇듯이 밑에 있는 강의 설명이나 댓글에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강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